빨간불이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켜 있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보행자들 건너가고 있죠. 자, 보행자 신호는 아직까지 택시 우회전, 어허, 예. 이쪽이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택시가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저 택시가 지나갈 때요. 보세요. 택시가 여기서 보행자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데 저 위험하죠. 저 택시가 지나간 거죠. 뭔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88%가 신호위반이답니다. 그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2%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견은 한 표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고해 주셨어요. 도로교통법 27조 제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둘 중에 하나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네, 경고장만 발부한다는데 경고장 발부. 보행자가 아직까지 건너가지 않고 덜 건너갔는데도 거길 지나간 거, 택시가 우회전한 거, 그것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장을 발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신호위반이에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입니다. 그랬더니 네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보조신호등까지 있는 거요. 지금 말고 옆에 빨간불 있잖아요. 보조신호등까지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어서 몇 번 신호위반 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이건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 신고하지 말라.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까지 답변을 적으시더라고요. 아니 신호위반 신고했는데 신호위반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신고하지 마세요. 화나죠. 저도 시간 들여서 신고하는 건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신호위반 안 되는구나. 경찰에서 신호위반 안 하는구나. 그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해야 되겠다. 보행자가 아직까지 들 건너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나마 과태료 범칙금 처분인데 그런데 이번엔 경고 처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신호위반을 안 해요. 저거 경찰에 신호위반 안 받아줘요. 지난번에 한 번 있었죠.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여기는 보조신호등까지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네, 보조신호등까지 있고요. 빨간불이에요. 보행자들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행자 신호입니다. 보행자 신호니까 빨간불이죠. 그런데 앞에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입니다. 자, 선명하지 않죠? 보행자 신호예요. 그런데 앞에 차가 그냥 가네. 보행자 없다 그냥 가네. 저거 신호위반인데 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요. 네, 신호위반 아닙니다. 네, 빨간불이라도 차마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되지 않았잖아요. 네, 보행자도 없고 사고도 안 났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다시 올렸더니 서울경찰청에서도 네, 저건 신호위반 아닙니다. 차마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없잖아요. 신호위반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일반적인 경찰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빨간불이 이렇게 보행자 여기요. 보행자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신호 요거까지 있는데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거는 요것도 없어요. 보조신호등 없어요. 이거는 뭐 더 신호위반 아니지. 그래서 그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그렇게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88%가 신호위반이에요. 그리고 신호위반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요거는 보행자까지 위험한 상태에서 돌고 있죠? 그럼 신호위반 앤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데 그중에서 더 무거운 게 신호위반이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정지선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요. 네, 정지선 위반. 그거는 벌점 10점이에요. 6만 원 10점이지만은 신호위반은 6만 원 플러스 15점이에요. 저거 물론 사고 안 났어요. 방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요 빨간불일 때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일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단일로에서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고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행자가 없어요. 그 지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정지선에 멈춰야 되죠. 이 빨간불이면은 정지선에 멈춰라. 근데 보행자 없다 그냥 지나가면 그 신호위반이죠.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저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서 보행자 없다고 쑥 지나간 거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것은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왜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안 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날 2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날 2개 판결인데요. 2011년 7월 28일 2009도 8222 판결이 있었고요. 또 2011년 7월 28일 2011도 3970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09도 8222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택시가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그게 자전거를 다쳤습니다. 신호위반이다. 왜? 여길 지나면 안 된다. 요 빨간불 요거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요 빨간불은 요거는 우회전할 수 있지 않느냐. 우회전할 수 있어 내가 우회전했는데 그러다 자전거랑 부딪힌 거니까 비보 우회전이다. 나 신호위반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 빨간불은 요 교차로 네모 박스 안에서의 신호등과 동시에 요 횡단보도에 대한 이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신호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에서 우회전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니까 신호위반 사고다. 그게 89도 2222입니다. 여기에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보행자 신호일 때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다만 이게 빨간불 바뀌었으면 이게 빨간불이면 그러면 횡단보도 성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때는 갈 수 있죠. 여기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 그때는 우회전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 여기는 여기를 못 지나간다. 이게 신호위반이다.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그런데 경찰은 아니야 같은 날 선고된 2011도 3970 이 판결은 우회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요? 그럼 보죠. 2009도 3970 2011도 3970 이건 뭐냐면요. 이 판결은 빨간불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아니하고서는 우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한 차량 사고 난 거예요. 이때 내가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 신호위반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있지 않느냐. 빨간불에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은 우회전할 수 있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 경찰은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판결이 또 하나 있어요. 같은 날 선고된 거 또 찾아보죠. 자, 같은 날 선고된 2009도 8222 이건 뭔가요? 이것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차량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은 그때 거길 지나는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그걸 지나다가 자전거랑 사고 난 거 그건 신호위반이다. 보행자가 있건 없건 거길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똑같은 건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거는요.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진 거예요. 여기 빨간불이고요. 그럼 여기를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요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고요. 보행자가 있건 없건. 그리고 3970 이거는요.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와의 사고인데요. 여기서 좌회전이 빨간불이에요. 그럼 뭘까요? 신호는 여기 좌회전이면서 여기 양쪽 좌회전이죠. 양방향 좌회전일 때 그럼 여기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횡단보도는 당연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성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그때는 우회전할 수 있죠. 조심해서. 다른 차마에 신호에 따라 진행한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같은 날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을 때고 하나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이것이 양방향 좌회전으로 생각하는데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사고 현장 약도를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요. 상대쪽에서 직좌일 수도 있죠. 이렇게 직좌일 때 이렇게 우회전한 차량 사고 난 거. 이때도 횡단보도는 뭐예요?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횡단보도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판결만 이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라니까요. 요거랑 8222 요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요. 그러면 이 8222들이 처음 나온 판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그 전에 판결은 뭐냐면요. 자, 찾아드리겠습니다. 97도 1835 2009도 8222 그 이전에 그로부터 거진 20몇 년 전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다른 보조 신호등, 그러니까
빨간불, 횡단보도 옆에 빨간불이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인 상태에서는 그때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신호위반이다. 여기 보세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에 횡단보도에 들어갔다? 그것은 신호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신호위반. 왜? 그 신호등은요.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다. 즉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해 설치되어 있고 이럴 때는 신호등이 하나만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인접해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렇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되어 있을 때 이 교차로 신호등 하나 있고요. 또 횡단보도 신호 따로 이렇게 설치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신호등을 똑같이 뭐하러 여러 개 해요. 그래서 요 신호등 요게 없고 요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을 때는 요 신호가 요 교차로에서 신호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를 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회전은 이거 신호위반이다라는 것이 97도 1835 이때 있었어요. 이때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2009도 8222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 겁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해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해서 교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차로 직전에 그게 빨간불일 때요.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그거 지나지 말라라는 빨간불입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면은 횡단보도 없으니까 가도 되죠.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일 때는 저 앞에 있는 빨간불은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다. 교차로도 지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빨간불 때 비보호 우회전할 수 있지만 그래서 횡단보도를 지나야 돼요. 횡단보도를 지나지 못하는 자체. 못 지나니까 거길 지는데 왜 너 신호 위반했어? 너 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 냈잖아. 바로 이겁니다. 이 횡단보도 제가 아까도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건 횡단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그리고 보행자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려다가 여기 지나오는 자전거랑 붙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경찰은 진짜 이거 KBS 뉴스에서도 2012년도인가요? 네, 제가 인터뷰해줘서 한번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쯤인가요? 4년 전쯤인가요? 그때도 또 한 번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는 SBS에서 방송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경찰청에서 홍보까지 했어요. 여기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하세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그 홍보 영상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SBS 8시 뉴스 나간 다음에 내려! 왜 틀린 거 했어? 대법원, 그때요. 아주 높은 분이요. 저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대법원 판결이 맞습니까? 경찰청 의견이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맞죠? 그렇죠? 그거 당장 내려야 되겠네.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왜 대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데, 왜? 그리고요, 경찰청에서 좋아하는 2011도 3970 이 판결은요, 다른 차마. 여기 보세요. 녹색 등하에 신호에 따라 지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았다. 다른 차마는 뭐예요? 차대차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은 두 가지예요. 걸어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차마. 차마는 운전을 해야 돼요.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예요. 이것은 보행자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즉 횡단보도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단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있으면 지나면 안 되잖아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지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지나려도 툭 뛰어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요. 사람이. 애들도 뛰어올 수 있고 또 직장인도 급하니까 막 뛸 수 있잖아요. 횡단보도 사람 생각에 가도 되겠지. 근데 다다다 뛰어오면 시도를 믿고 뛰어오는 사람 그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2011도 3970 이 판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경찰청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항소심 판결에도 어떻게 된 사고인지가 없어요. 그러면 1심 판결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자, 대전지방법원 판결인데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한편 직진 방향 적색 신호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불인데 왜 우회전했느냐? 검찰이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회전하다가 마침 중앙로 사가 쪽에서 법원 사가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이렇게 좌회전하던 차량 부딪힌 겁니다. 이것이 신호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좌회전이면 여기도 좌회전이죠. 양방이 좌회전이에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뭐예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
이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이면 여기도 좌회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이라는 거 이거를 간과한 채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 물론 보행자 없으면은 뭐 사고는 안 나고 그러면 사고만 안 내면은 소통의 원활로 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경찰은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97년도와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그건 신호위반이다. 경찰은 그러잖아요. 그래 가다 사고 나면요. 그건 신호위반이야. 가다 사고 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원칙에 충실해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두 판결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2011도 3970 요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고요. 그리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라고 한 2009도 8222 이것은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입니다. 보행자 신호일 때는 우회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길 지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요. 요거는 그래서 신호위반이고요. 따라서 지금 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고요. 빨간불일 때 요 우회전하고 이거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녹색 신호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죠.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그때 보행자 있으면 지나가면 안 돼요. 보행자 있을 때 지나가면은 그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요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근데 녹색 신호에 우회전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행자들이 있는데 쑥 지나간 건 신호위반 아니고 요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에요. 근데 경찰은 요걸 지나는 거 요거 신호위반 안 하고 이것도 보행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행자 있을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틀린 겁니다. 지금 요거요. 저 택시가 지나가는 거 요거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네. 단일로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쯤 원칙이 바로 쓸까요? 예전에 그분께서 저한테 변호사님 경찰청이 맞아요? 대법원이 맞아요? 대법원 판결이 맞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요 이런 걸 지금도 또 이런 거 이거 우회전에서 사고 났는 저걸 왜 신고해? 원칙으로 바로 돌아가자는 거죠. 원칙으로요. 여기서 보행자 없네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아직까지 신호가 여기 잔여 실행 시간이 많으면 후다닥 뛰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로도 마찬가지예요.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있건 없건 빨간불이면은 여기 당연히 멈춰야 되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단일로에 요렇게 교차로가 연결돼 있는 거랑 교차로 근처에 여기 횡단보도 있는 거랑 요 교차로가 없는 거랑 신호위반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느낌이 쎄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조심해야죠. 조심의 첫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핸들을 틀어서 피할 때도 있고요. 또는 빵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느낌으로만 쎄할 때는 어디다 대고 빵 하겠어요? 핸들을 어디로 피하겠어요? 첫째가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분께서도 느낌이 쎄했답니다. 느낌이 쎄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쭉 터널 나갑니다. 네, 터널 나가서 나는 앞차랑 충분히 여유를 두고 가죠. 그런데 저 1차로차 브레이크 잡더니 어떻게 하나요? 오, 여기를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와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여기에서 저기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죠? 빵. 급제동하면 뒤에 차랑 또 사고 날까봐 나는 이 앞차랑 이렇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급제동하면은 또 뒤에 차가 또 날 들이받을지 그러니까 뒤차까지 신경 쓰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하면서 왼쪽도 봐야 되고 뒤로도 봐야 되고요. 근데 이분은 언제부터 느낌이 쎄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앞에 가고 있었어요.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요. 뒤에서 오는 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래요. 내 뒤에 있던 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저 앞차랑 붙더래요. 저렇게 붙어 저 실선 구간이에요. 실선 구간인데 브레이크 또 꺼졌다 브레이크 등 꺼졌다가 다시 여기 브레이크 등 켜지더니 느낌이 안 좋더라는 거야. 저 차가 혹시가 역시 되는 순간 빵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더니 급감속하는 차. 저 차, 저러다가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쩌지? 아유, 설마 들어오겠어? 그래서 사고 났을 겁니다. 근데 느낌이 세서 속도를 좀 줄여주는데 진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살짝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빵! 하면서 물러거라. 여러분들도 느낌이 쎄할 때, 그리고 옆에서 오는 차가 나보다 뒤에 있던 차가 앞으로 쑥 오면서 브레이크 저렇게 잡을 때 저 차는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차에 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먼저 쑥 지나가주든가요. 진짜 옆에 차, 보통은 내 앞차랑 안전거리만 지키면 됐지, 옆에 차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저 차 봐라,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 뒤에 차에 혹시 내가 급제동하면 안 되니까 아주 베스트 방어운전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낌이 쎄할 때는, 그리고 옆에서 뭔가 좀 이상한 차가 보일 때는, 그때는 미리 대비하십시오. 미리 대비하는 건 내가 먼저 피해서 가든가 아니면은 브레이크의 발을 살짝 얹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감속하십시오. 어떤 사고일까요? 불박차 가겠습니다. 불박차 제한속도 50도로에서 녹색 시내 정상 들어갔습니다. 정상 들어가는데요. 저기서 이런 아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는 백대역을 인정 못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좌회전 할 수 없는 곳이죠. 중앙선 그어진 곳에서 좌회전하러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백대역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백대역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분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상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저 분명히 좌회전이죠. 분명히 좌회전인데 딴소리 합니다. 제가 좌회전한 게 아니고요, 우회전을 좀 크게 한 거예요. 야, 우회전 참 특이하게 하네요.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불법 좌회전 하려다 일어난 사고로 보이죠. 그러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 침범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일 때입니다. 같은 방향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좌회전 사고는 아니고요, 그냥 안전운전 불행인데요.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저 상대 운전자 말대로 그래 좌회전 아니다, 우회전 크게 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100대 빵은 아닙니까? 100대 빵 아니라는 의견이 한 분 2% 있습니다. 98%는 100대 빵이고요. 이게 100대 빵 아니면 어떤 게 100대 빵이겠습니까? 왜 100대 빵일까요? 저 차가 우회전이면요, 우회전이면 이걸 피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요, 저 차가 우회전에 나오면 우회전이면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죠. 그 저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 잡으면 빵 하면 저 차는 저쪽으로 가잖아요.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럼 점점 멀어져 가니까 내가 브레이크 꾹 잡는 동안에 저 차가 쭉 가면 그럼 사고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한테 오잖아요. 저 차를 보고 내가 브레이크 끼 잡는데 저 차도 오잖아요. 그래서 100대 빵입니다. 불법 좌회전이든 이상하게 크게 우회전하든 100대